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사찰에서도 일제히 봉축 법회가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비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가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선거구 수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지진 참사로 시름에 잠긴 네팔 선수단 돕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은은한 도심 야경과 유람선 풍경이 어우러진 여수 밤바다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광주 전남의 사찰에서도 봉축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송정구 기자입니다. 상생과 화합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육법 공양과 함께 봉축 법요식이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광주도 심절에는 1000명 가까운 신도들이 모여 부처님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원각사 주지 도요스님은 탐욕과 갈등의 시대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자고 설파했습니다. 온 누리의 자비의 등불이요 지혜의 등불이며 진리의 등불인 마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 모든 이웃들과 그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은 가까운 절을 찾아 아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 의식 등을 하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했고 가족의 건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글귀를 연등에 매달았습니다. 크게는 그냥 우리나라 그런 평안함부터 가족들 건강까지 그런 거 생각해서 지역의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에 따뜻한 점심 한 끼와 무료 치과 진료를 통해 부처님의 나눔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서 주민들과 가족과 세계는 하나 같은 그런 나눔의 잔치가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하루, 광주 전남 각 사찰마다 화합과 상생,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진 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인들을 돕는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구호단을 파견하는가 하면 유대에 참가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네팔 선수단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월 초 일주일 동안 네팔로 급파된 광주시 2차 구호단에 참여했던 김희철 소방팀장은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을 잃은 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방역 작업을 하던 중 진도 7.4의 강진이 또다시 일어난 겁니다. 무사히 광주로 돌아오긴 했지만 순박한 네팔인들의 눈빛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산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몸을 이렇게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무서웠습니다. 갔다 와서 한 4, 5일까지도 계속 그 머릿속에 그때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특히 같이 정이 들었던 그 어린이들.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구호단을 급파했던 광주시는 이제 4차 구호단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광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도 네팔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팔 정부가 지진 때문에 유대회에 보내려던 선수단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자 한 명의 네팔인 선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모금에 나선 겁니다. 또 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한데 우리가 이분들을 맞이해서 또 파이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네팔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팔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 인권과 평화, 연대의 광주 정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의 선거구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에 자치구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생활권에 맞춰야 한다는 거였는데 속뜻은 현재 8석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판결을 나와가지고 이런 면들도 있지만은 기업적인 이런 불균등 발생 이런 것들을 전부 나몰라내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인구 편차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한산은 13만 8,984명. 그렇지만 광주 동구는 10만 5천여 명으로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남에서도 여수갑을 비롯해 고흥보성, 무안신안 등 3곳이 해당됩니다. 현재대로라면 이들 지역은 물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 전남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영해서 전남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최소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내년 총선부터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오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선거구 통합과 인구수 산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뒤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기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선거구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 정치 역량은 물론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수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안이 1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조례안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 등 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안 중에는 시의원 자신들이나 일부 이익단체와 관련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9년이 된 광주 새날학교는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온 11살 우채이가 광주에 정착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게 서툴다 보니 일반 초등학교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TV 만화 영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자주 접한 터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머지않아 정규 교육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어 중에는 말하는 게 저한테 쉬워요. 지난 2007년 문을 연 광주 새날학교는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어울려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울 수 좋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따고 상급 학교 등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인정받아서 모집 정원보다도 많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혜택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 그것이 입소문으로 퍼져서 실제 체험하고 입소문을 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 많이 오려고 하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 밤바다에 유람선이 다시 떴습니다. 야간 운항을 재개한 지 2주 만에 예약률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항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상에서 바라온 해양공원의 은은한 조명은 여수 도심의 야경과 조화를 이루어 운치를 더합니다.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해상 케이블카도 여수의 밤바다와 어울려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밤에 보니까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밤에 보는 게 더 진짜 여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밤바다에서 먼발치로 바라다 보이는 비고쇼 등 여수 박람회장의 야경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이런 야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사진 찍어보니까 어디 해외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폭죽은 남해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여수 밤바다 유람선에 대한 관광객 반응은 좋습니다. 운항 재개 2주 만에 예약률 90%를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매일 운항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는 주 2회 금요일, 토요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 여름 성수기 때는 매일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항 여수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밤바다 유람선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또 하나의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도심에 남아있는 대규모 녹지들이 잇따라 건설사에 팔리면서 아파트가 들어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상록회관과 옛 전남교육청 부지, 호남대 쌍촌 캠퍼스 등이 줄지어 아파트 건설사에 팔리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곳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어서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도시계획 용도 변경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피해 복구 공사가 다음 달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광주 남구청은 붕괴된 옹벽의 경사면 완화 작업을 한 데 이어 콘크리트 보강 공사를 실시한 뒤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옹벽 붕괴로 피해를 입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39대에 대한 보상 작업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해외 연수를 추진해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 10명과 직원 5명 등 15명이 내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합니다.